안녕하세요. 10분 위로입니다. 오늘은요, 연애를 해본 분들이라면 같이 한 번쯤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흔히들 연인 사이에 갑과 을이 있다 라는 쪽과 관계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분들로 나뉘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갑과 을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연애는 원래 대등해야 하고 누가 위고 아래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 걸렸던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아니 근데 라는 말이 따라 붙는 느낌? 오늘은 그 근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누가 정한 건 없어요. 있다면 누가 을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 관계 또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애매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느껴진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이 얘기까지 해도 되나? 하고 삼키게 되는 순간들. 이럴 때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해서인가? 이거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은데. 사실 연애에서 두 사람의 사랑의 크기나 속도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좋아지고, 누군가는 더 깊이 빠지고, 누군가는 더 많이 잃을 것 같다고도 느끼죠. 이 차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차이로 인해 관계 안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오, 쏠린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쎄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 솔직히 말하면요. 갑을이라는 표현이 제일 간편하긴 해요. 왜냐면 한 단어로 관계의 구조가 딱 설명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말은 듣기에 따라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 그냥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린 상태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분 나쁜 기울어짐은요. 묘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정도야 뭐 별일 아니니까. 그 다음엔 지금 말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순간엔 아휴 그냥 내가 참고 말자. 이렇게 하나씩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스스로를 탓해요.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내가 불안형이라서 이런 연애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요. 근데요, 을의 연애라는 게 꼭 타고난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서 있게 된 자리가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같은 사람도요,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는 충분히 편안하고 대등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관계에서는 계속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을의 연애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어서 라기보다는 그 관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을의 연애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요. 자존감, 사랑 뭐 이런 거보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도 불편한데 내가 예민한가를 먼저 떠올리고 내 마음보다도 상대의 반응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연애는 쉬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아휴, 벌써 피곤하네. 여기서 재밌는 건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 관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해서도 미련해서도 아니라 이미 쏟아온 시간과 조금만 더 가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인데요. 이건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맞춰주는 게 편해서 그런 건데? 라고 말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 연애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갈등이 싫어서, 내가 조금 물러나는 게 편해서, 그냥 그게 내 성향이라서. 하지만 이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의뢰 연애와는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편안한지 불안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춰주는데도 마음이 괜찮고 억울함이 쌓이지 않고 나를 잃는 느낌이 없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맞출수록 불안해지고 말을 줄이게 되고 이 말을 하면 멀어질까봐 겁이 난다면 그때는 한 번쯤 그 관계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뢰 연애는요, 누가 더 져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만 계속 버텨야 하는 상태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겠죠? 아니,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의뢰 연애를 안 하려면 뭘 바꿔야 하는 거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의뢰 연애를 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요. 우리는 보통 연애를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한테 잘해주는지, 성격은 어떤지부터 보잖아요. 근데 의뢰 연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질문에 질문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예를 들면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인지, 계속 설명을 하는 사람인지, 불안해질 때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아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의뢰 연애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힘들고 처음부터 한쪽만 버티는 연애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신호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감정 얘기를 하면 넌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라는 말을 듣는다거나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너 되게 예민하다 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좀 맞추면 되지. 혹은 내가 또 예민했나? 좀 참을걸.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 신호들을 하나씩 넘기다 보면 어느새 내가 더 많이 버티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 연애는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넘겼던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막 차갑게 굴라는 말은 아니에요. 상대를 막 시험한다거나 밀당을 하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기준이라는 건요, 내가 무너지는 지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정도 불안은 나는 견디기 힘들다. 이 정도의 애매함은 나는 절대 참고 싶지 않다. 이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에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의뢰 연애를 했다고 실패한 연애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려 했던 시간일 뿐이고요. 관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을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뢰 연애를 했던 시간은요. 절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를 대충 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계를 쉽게 놓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뢰 연애를 지나온 분들은 다음 연애에서 조금 느려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퇴보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변화이고요. 이제는 설렘보다 편안함을 보게 되고 말보다 태도를 보게 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건 충분히 성장이라고 불러도 되는 과정이에요. 아, 연애 참 어렵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 연애를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등한 관계로 가기 전에 자신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 과정 역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그러고 있구나 싶을 때에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자요.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어요.